안녕하십니까. 9번절입니다. 즐거운 연휴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영종도 소각장 문제와 그리고 수도권에 앞으로 산재할 소각장 문제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도의 소각장 건설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인구가 그 독립된 지역에 한 11만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도 있었던 소각장 문제를 굳이 영종도로 끌어온 이유가 달리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문가도 판단하기 힘든 아주 구체적이고 매우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 평가 항목을 제대로 평가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 업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전 정권들과 약간의 그 커넥션이 있었다고 의심을 받고 또 지금도 그 커넥션은 이어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업체에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그대로 입지선정위원회가 베껴쓰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마포에서 결정된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즉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 소각장 문제를 영종도 주민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를 제가 잘 파악하고 또 제가 나름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침에 공무원들 앞에 시청 앞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많은 공무원들이 영종도 소각장 그리고 수도권 소각장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된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영종도 소각장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러는 지금 공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소각 시설에다가 또 하나 영종도 쓰레기를 버리고 나머지는 주변에다가 버린다고 하는데 영종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님비 현상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 반응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공항공사에서 지금 소각하는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 문제, 이 문제도 또한 영종도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소각장은 아주 음으로 양으로 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그 문제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마포에서 안전보건공단인가요? 여기에서 최초로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그 매연을 점검을 했죠. 당연히 그 고엽제의 원인인 다이옥신의 기준치보다 64%가 넘는 수준으로 나왔고 심지어는 발암물질들은 44배나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학적으로 이 발암물질이 어느 정도까지 퍼지는지 또 그 주변의 영향은 얼마인지가 사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거리에 있는 그 주민들이나 또는 땅이 굉장히 오염이 될 거라는 것은 그는 너무나 분명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위반자들이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연구자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입에 맞는 연구 결과물을 이제 갖추고 그에 따라서 밀어붙이는 아주 그 쉬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채택하는 습관이 지금도 들어 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말하자면 이제 쓰레기 문제는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어떻게 처리한다. 이 대원칙 하에서 그것이 뭐 개인별로 처리를 하든 아니면 광역 단위로 처리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자기가 속한 사회나 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는 그것은 뭐 변함없는 진리만 이 망고의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책 위반자들의 고정된 관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 인천 같은 경우는 박남춘 정권, 그렇게 정무부시장 조택상 전 정무부시장 등 민주당 정권에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마 연구자들의 나온 결과물대로 강제성을 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26년 1월 1일서부터는 매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강제 조항을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2025년 말까지 소각시설을 하되 환경부 장관이 그 사정을 잘 봐서 1년 정도는 건설 그 완공 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까지도 그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만들어 놨죠. 그래 놓고 이제 몇 개 안 되는 국내의 소각장 시설 업체에게 아주 노다지가 날 정도의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도권, 단순 수도권의 인구를 따지니까 2,500명 정도 돼요. 50% 정도 인구가 몰려 살고요. 더 문제는 이제 대도시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울산 등등이요. 세종시까지 따져본다면. 자, 이렇게 따져보면요. 3,700만이 넘는 인구가 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삽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도 광역단체라고 봐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4개 권역으로 나눈다면은 예로 부산시도 역시 그 좁은 부산에다가 이제 소각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넓디 넓은 그 빈 공간이 많은 경남 지역에다가 설치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는 수도권에 산 죄로 이제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무지한 정책 결정권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저기에 다이옥신과 수많은 발암 물질을 본인뿐만 아니라 또 후세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황당한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당한 결정이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네가 버린 쓰레기는 네가 버려라. 이런 대원칙하에서 버렸겠나 하는 그런 우리가 여태까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결정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의 한 30-40%의 매립 쓰레기를 인천의 서구에 매립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외부의 쓰레기를 왜 우리 서구에 매립하느냐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걸 핑계로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핑계로 이제 수도권의 매립은 안 된다. 그리고 2년 안에 소각장을 건설해라. 그리고 그 소각 건설업체들은 이미 문재인과 그 비슷한 정권의 사람들하고 아주 깊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미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소각장 문제를 되돌아보면서 말이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환경주의자들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 대원칙을 딱 세워놓고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자 하고 결국은 한다는 짓이 태양광을 부흥시키고 그것도 태양광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냥 순정적인 전라도에다가 다 몽절이 그냥 다 퍼붓는 이런 정말 만행이죠. 이건 한마디로 만행입니다. 이제 전라도 앞으로 10년이나 15년 뒤에 보면은요, 그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태양광 폐기물이요. 이걸 할지 당연히 그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되겠죠. 완전히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각장 문제는요, 태양광을 능가하는
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지옥의 사자가 될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소각장을 네가 버린 쓰레기는 네가 처리하라. 이런 대원칙에서 한 것처럼 포장은 하지만 더러운 업자들과의 커넥션에 의해서 이루어진 더러운 프로젝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대원칙은 우리 쓰레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다 기존에 있는 소각장에다가 설치하자. 이런 원칙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엔 소각장이 안 돼. 이게 맞는 원칙이죠. 왜냐하면 공항공사 쓰레기 소각장도 역시 다이옥신을 뿜을 수밖에 없죠. 그 공항공사 쓰레기 소각장이 무슨 그런 정치적인 또는 이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 중화제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용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마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화제를 다이옥신이다 벤젠 이런 그 오염물질을 내뿜는 것을 막는 그것을 방지하는 또 이제 액체가 있겠죠. 화학물질. 이 화학물질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걸 안 쓰고 덜 쓰고 과태료를 내버리는 것이 훨씬 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소각장을 기준치 이상으로 몇 번 이상 하게 되면 소각장 문을 닫고 그 소각장을 운영했던 사람들을 모두 감옥으로 보내자. 이렇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의 소각장은 거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지경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과태료를 묻는 수준으로 이제 아주 그냥 솜방망이 처벌을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저 이제 과태료를 내버리는 그런 엉망의 수준으로 운영하는데 공항공사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으로 완전히 감시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 공항공사의 그 소각장을 감시합니까? 심지어는 그동안에 소각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따라서 수도권의 소각장은 절대 안 된다. 영종도의 소각장은 안 된다. 인천시의 소각장은 안 된다. 또 하나, 인천시의 글로벌 10대 도시에 그 프로젝트를 보니까 인구 1,000만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능가한다는 이제 도시의 프로젝트의 비전을 가지고 있더군요. 자, 그렇다면은 그 소각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흥도에 말하자면은 거기서 나오는 화력발전소에다가 LNG 앞으로 거기다가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은 LNG 가스 발전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LNG 가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또 오염물질은요, 우리 청년들의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또 이 피임 난임의 원인이 되는 아주 나쁜 이 질소화합물을 배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아주 이제 잘 몰라요. 당연히 정부나 그 관련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이 문제는 이 전문가인이 구분 처리가 아닌 이상은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죠. 제가 비록 지금 유튜브에 앉아서 이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만은 제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은 제 유튜브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소각장 문제는 단순히 우리 집안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소각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쓰레기는 다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없잖아. 매립은 할 수 없고 이렇게만 얘기가 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우리 집에 아닌 다른 지역에 소각해도 돼. 이런 비양심적인 양심에 찔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구본철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의 소각장은 안 된다. 첫째. 둘째, 여러분의 각자 지역에 있는 소각장은 물론 그래서 안 된다. 기존에 있는 것도 안 된다. 는 얘기예요.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 소각장도 이제부터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소각장을 몰아놔야 돼요. 지금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 소각장이 있더라고요. 이 민간 소각장이 굉장히 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민간 소각장의 20% 정도가 청주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 지역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지역에 바람 발생률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괜히 아프고 말이죠. 이게 다 민간
소각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소각장이야말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만일에 한 건이라도 걸리면은 소각장을 폐쇄해야 한다. 이런 강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소각장을 제대로 운영할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구본처리가 제안하는 첫째, 수도권의 소각장은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 그렇습니다. 청주에 지금 민간 소각장에 몰려 있는 것처럼요. 그 소각장을 진짜로 비어있는 공간,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의 확정적인 공간이 있어요. 매립한 공간이죠. 바로 그게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땅이 지금 8,500만 평인데요. 여기에 5천만 평을 한다면은 아마 그 주민 이격거리가 몇십 킬로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변 주민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거리에서 소각이나 자원순환시설이 운영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부 주민들이나 또 지인들은 그 운송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지금도 야간에 그 차량들을 운송을 하는데요. 운송비가 물론 새만금까지 나가면 비싸겠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공항이나 영종도에서부터 새만금까지 소위 말해서 화물열차 철도를 만들자. 그 길이가 170에서 직선거리로 또 이렇게 조금 꼬불꼬불 생각하면 200에서 220km로 나오는데 지금 킬로미터당 약 300억 정도의 돈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220km면 6조 6천억 들고요. 200km면 6조 정도 듭니다. 지금 달빛 고속 철도라고 그래가 이미 철도가 아니라 고속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와 대구 간에다 또다시 철도를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주 그 더러운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대구와 광주에 도로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광주와 대구에 무슨 화물이 운영되겠다고 거기에다가 철로를 놓습니까? 이것은요, 정말 더러운 그 땅 주인들의 야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만금에다가 이것을 짓는다면 새만금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겠죠. 우리가 반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따라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말씀을 들고 그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돕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다이옥신이다. 발암 물질이 바람을 통해서 날아가다가 중간에 이제 떨어지는 이제 낙하하는 경우가 되겠고, 이렇게 밀집해서 놔야 사실상 관리가 되고요. 이렇게 밀집한 놓은 그 주변에다가 이 소각시설, 자원순환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기관을 또한 몰아 넣으면요, 이거야말로 세계적인 자원순환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각 도시마다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첫째,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업체들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적은 인력 가지고 AS 하느라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만일에 처리하지 못하는 이 소각, 이것은 밤새 불법으로 소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죠. 따라서 새만금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평생 일하지 아니하고도 그분들이 야 그만하면 됐다 이 정도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첫째 보상의 방법은 지역 그 전라도 주민, 전북도 주민들이 한 150만 명 돼요. 자, 이분들에게 개인당 100만 원씩 많이 드린다면은 한 달에 1조 5천억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구상하는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인천 영종도의 제3 유보지에 이제 설치를 하면 그게 라인 1, 2, 3 약 60조 원이 투자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 110만 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이 제3 유보지죠. 이 땅을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에다가 그대로 이제 일본 정부가 TSMC에게 10조를 투자한 것처럼 우리도 그냥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시민들에게 근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지분으로 제가 이제 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니겠습니까?
자본금을 우리가 20조 정도로 잡는다면 그 중에서 15%인 3조를 300만 인천 시민들에게 나눠주면 100만 원을 해당하고 나머지 15%를 제가 원래는 국민 공모주로 하려고 했는데 이 15%를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배정을 하면은 3조죠. 그러면 150만 명이면 2만 주가 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라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자 1조 5천억 매월 100만 원씩 150만 명 주민들에게 이제 연금 자원순환연금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드리면은 그 1조 5천억이나 1년에 뭐 한 17조 18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1조 5천억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반은 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 지금 20리터 예를 들면은 이 490원인데 이걸 한 990원 배보다 뭐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담배 같은 경우는 갑자기 3배나 올려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우리가 이렇게 봉투를 많이 올려놓으면 또 그 지금 분리하는 습관도 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매립하는 쓰레기가 또 줄어들 수 있겠죠.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새만금 주변에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이 과연 추상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요 어떤 주민이 그래요.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은 안 된다 이렇게 외치니까 또 그분이 그래요. 야 그러면은 전라도로 쓰레기 보내려? 예,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예, 그분도 합리적인 방법이 새만금에다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뭐 동의하신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 소각장은요, 네가 버린 쓰레기 네가 처리하라는 가장 하수의 정책이고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9번 처리가 제시하는 새만금의 쓰레기 자원 순환센터 집적 단지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정말 충분한 보상, 물론 전라북도 도민들은 거기에 대한 폐해를 받지 않을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또 심지어는 새만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주를 해드리고요. 또 그에 필요한 정주 요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또 이야기도 또 계획도 우리가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소각장은 안 된다. 당연히 영종도의 그 어떤 소각장도 안 된다. 여러분, 저의 이런 대원칙에 함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